고성과 삿대질이 만연했던 어제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후폭풍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회 상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걸지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이제 돌발 영상에서 보셨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 서로를 열심히 부르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시끄러워서 안 들리는 겁니까? 아니, 저는 문희상 의장님께서 뭐 적절하게 또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과 소란을 또 제재를 하셨다고 보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역시 민주당 출신 의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경원 원내대표 보고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한 거는 철저하게 문희상 의장의 그 의사진행 방식 자체가 가슴에는 민주당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고, 저는 저 장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응변, 재치가 굉장히 돋보였다. 저 소란스러운 와중에서 문희상 의장이 조용하세요, 인내를 가지고 들으세요 하면서도 마치 나경원 원내대표의 내용적으로는 좋지 않았다는 쪽으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서가지고 소란을 좀 멈추게 해주는 고마운데 역시 민주당 의원이시군요. 이렇게 하는 참 임기응변, 침착한 임기응변이 좀 돋보였죠. 예, 역시 민주당 출신의 의장이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재치가 돋보이는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재치가 돋보이다 저는. 예. 소란 속에서 좀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딱 분석해가지고 역시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나 원내대표 연설 끝난 후에 이제 수고했다는 말을 안 했다 이런 부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3, 4초 정도 아까 보셨지만 침묵이 있었거든요. 자, 국회의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제 망언을 국회의장의 진행 태도, 발언으로 이제 뭐 그것을 대체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분명히 듣긴 듣되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뒤에서 더 잘 들리지 않겠습니까?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작심하고 준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부 기사에는 저게 이제 작년 9월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썼던 기사 내용인데 그 인용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의 반응이 어째 나올 것인지를 충분히 예상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국회 정상화라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된 소위 외국 언론이 탑 니고시에이터, 즉 수석 협상가라는 그런 칭찬을 받아서 결국은 한반도에 지금 전쟁 위험이 상당히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뭐 당장의 비핵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은 필요한 대목인데 그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거기 때문에 한쪽 편을 완전히 대리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예. 자, 본격적으로 대담을 이어가기 전에 어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자, 국회가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지, 자, 이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장제원 의원님께 발언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입니다.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탈원전 보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 정권이라는 증거입니다.
국정농단 경제부터 해서 뭐 종북, 좌파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확한 표현을 쓰면 이렇습니다. 이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항의가 나왔고요. 한국당에서는 박수가 나왔거든요. 일단 장제원 의원께 먼저 지금 다 발언 영상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보셨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파탄, 안보 파탄, 민생 파탄에 대해서 강한 의저로 단호하게 이 정도 얘기를 못합니까? 자, 수석 대변인 얘기를 좀 하시자고요. 이 단어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든 단어입니까? 새롭게 만든 단어입니까? 외신의 보도를 인용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를 못 듣고 저렇게 소란을 피우고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막고 방해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대통령께 충성을 해야 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니까 야, 이분들의 인식이 권위주의 시대보다 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대통령에 대한 모독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서른 의원은요,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연애한다. 연애하지 않았을 거다. 했다면 더 문제지 않느냐.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연애 운운을 했습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지 않았냐.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X.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는 감옥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김광진 의원은 명박 급사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 원수에 대해서 모독적인 자신들이 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용을 한 겁니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반성은 안 하고 지금 와서 외신 보도 인용을 한 것이다. 또 이해찬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찬 대표는 국가 원수 모독죄랍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모독한 얘기를 가지고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이거 왜 국가원수를 모독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조국 민주수석이 그 당시에 서울대 교수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신의 추억이 떠오른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근데 이해찬 대표는 이 정도 발언 가지고 국가 모독이라고 합니다. 국가원수 모독죄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자신들이 하면 정의고 남들이 하면 불입니다. 네. 어떤 국민이 민주당에만 그렇게 정의를 주었는지 그런 권한을 주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했던 발언에 비하면은 과한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원내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대표 연설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일일이 운운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홍익표 당시 원내대변인은 사표를 냈어요. 그럼 사표 낼 의향이 있는지 당시에 이제 발언이 귀태 발언. 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 문제가 대통령을 충성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 그대로 새로운 한반도의 질서를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스로 동계올림픽을 거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있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2차례 있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쟁점은 드러났고 여전히 북한 당국과 미국 당국이 서로 간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인정하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을 지금 굉장히 주의 깊게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재를 해야 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그 당사 중에 한쪽인 북한의 대리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본인도 아마 이 대목이 굉장히 고심했던 대목이었는지 저 연설문을 읽을 때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 연설문을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수석 부대표라고 읽었다가 다시 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신경을 썼을 것이다. 신경을 썼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걸로 보여지고요. 블룸버그 통신이라는 최소한 외신의 인용이라는 표현만 썼어도 저는 헌법 모독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것은 헌법 모독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헌법에 북한은 반국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평화를 지향하고 통일을 지향합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과거 6.15 정상회담이고 13 정상회담이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2차례의 정상회담의 그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외교에 있어서 초당적이라는 말은 차마 꺼내기도 무색할 정도로 오로지 적대와 말 그대로 원수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감정만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상당한 이미지의 타격을 지금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저는 이 연장선상이 결국은 지난 전당대회 연장선상으로 보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급속하게 우경화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아주 좁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반국가단체라는 북한의 어떤 그 위치를 강조해서 보기 때문에 평화를 지향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그러한 대통령의 그러한 접근에 대해서 북한의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 전당대회부터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이 우경화가 오로지 30%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그 국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예. 정말 평화를 지향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많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된다. 예, 앞으로도 아마 인용을 이와 같은 했다 이와 하더라도 같은 써서는 안 될 아니요. 표현이다. 앞으로도, 거기다가 마치겠습니다. 우경화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외신 발언이다. 이런 보도를 인용한 것을 급격한 우경화라고 보는 민주당이야말로 외신에 대한 한마디도 못하고 자유한국당에 그렇게 비난을 퍼붓는 것이 급진적인 좌경합니다. 자, 원내대표 연설에서는 뭐 대통령을 모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엄중한 국회의장이 초청한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여성 대통령으로부터 연행운을 한 거, 그럼 서른 의원은 사퇴했습니까? 자,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그다음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펠로시 의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He just not worth it. 트럼프 대통령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모독이 아닙니까? 적어도 민주당의 대표적인 의원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보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핵담판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게 아니고 남한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 미북 정상회담을 아주 폄훼를 했습니다. 자, 이런 미국의 펠로시 의장의 발언이 막말입니까?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뭐 헌법의 모독이다, 국민을 모독한 것이다, 급속한 우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하고 과민 반응을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석 대변인 이 부분 전에 지금 뭐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라던가 뭐 좌파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이제 쌓여서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잠깐만요. 제가 할 차례입니다. 그 가치 없는 사람, 펠로시 의장이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과 북한이 지금 우리 헌법의 어떤 이치예요. 반국가단체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서슬퍼르게 지금 살아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통일과 평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 뇌리에 빨갱이란 단어, 냉전적 사고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슴속 깊이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 저 망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야를 떠나서 정말 그 지역을 떠나서 계층을 떠나서 다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즉 사람의 색깔을 낙인을 찍는다는 겁니다. 대통령인 국가 원수에 대해서 국민이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거예요. 헌법을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을 잠깐 들어보세요. 헌법을 지금 좁게 누가 지금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헌법을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바로 국가보안법적인 해석을 하기 그렇게까지 때문에 외신을 인용한 것을 그럼 외신은 그 당시에 블룸버그에서는 왜 항의 안 했습니까? 잠깐만요. 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낙인 찍는다 왜 얘기를 안 했습니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 표현은 나경원 대표가 이걸 만든 단어입니까? 블룸버그 인용한 겁니다. 만든 단어예요? 국민들이 그 블룸버그 통신에 그게 인용이 됐다는 것을 얼마나 알아요. 자, 이미 얘기를 했고요. 저 방송은 좀 들어보세요. 좀 맞아.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 원내단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시청률이 꽤 나오는 생중계가 되는 방송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 통신의 그 인용 기사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는데 인용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래서 국민들 생각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거기에 박수를 치는 자유한국당이 지난번 5.18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을 북한의 대리인으로 보는구나. 그러한 그러한 역사 인식과 헌법 해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그 결과를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네. 많은 국민들, 평화를 지향하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이 그럼 한쪽 편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모독이고 명예훼손이라는 네. 얘기입니다. 자, 인용을 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리 국민들이 외신 정도도 안 보는 국민들로 폄훼하십니까? 블룸버그 통신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얘기는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보도가 나온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굳이 어떤 매체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해도 우리 국민들은 그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는 이런 낯뜨거운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낙인시키고 빨갱이화시키는 겁니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거는요.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민주당이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아베 수석 대변인이라고요? 아니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라. 앞으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라는 얘기를 하면 빨갱이입니까? 어떻게 북한과 핵 문제가 자초되고 핵 문제가 문제가 되면 일본에다가 총구를 돌려갖고 아베하고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시킵니까? 정말 치졸한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자꾸만 친일파와 북한에 대한 비판을 상등화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이 3.1절에 놀랬습니다. 어떻게 3.1절 날 빨갱이를 합니까? 어디서 나온 그 역사 인식인지 그런 인식을 그대로 지금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을 비판할 때 아베 수석 대변인이라고요? 그렇게 하는 민주당은 제대로 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과민하게 도대체 그 단어가 뭐가 그렇게 문제였는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자, 북한이 장관님. 이렇게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게 밝혀지지 않았느냐? 거기서 이제 잠깐만 저도 얼마 안 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게 확인됐다. 가드너가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우리는 완벽한 제재 이행과 강력한 군사태세, 북한의 체제 고립 등을 포함한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 미국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금강산 재개, 동창리에서는 지금 미사일까지 지금 이상기후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한에 딸려다니고 북한에 뭔가 구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하게 지적하는 거, 예. 그거를 좀 가슴 깊이 새겨서 듣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첫째, 민주당의 그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원내대표나 민주당의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로서 전 국민을 상대로 생중계되는 국회의정단상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거 없습니다. 나경원 대표 만든다냐고요. 비교를 정확히 하십시오. 장소상의 지금 문제점을 또 하나의 얘기해 문제점이 주셨는데. 예, 예.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수석 대변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장 의원님도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그게 문제가 없는 발언이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저하고 어제부터 토론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질 못하고 있고 예. 오늘도 강조하는 것은 블룸버그 통신이라는 외국 언론사가 했던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뿐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를 강조한다는 것은 이 발언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한다고 보는 수석 거예요. 대변인이라고 했으면 예. 문제가 있다고 아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인용을 제 했다는 인식을 그러니까 제 인식까지 저 어떻게 들어보세요. 아십니까? 예, 들어보세요. 제 인식까지 아시는 것처럼 제 얘기하는 해석이에요. 겁니다.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제 인식까지 왜냐하면 해석하지 마시고요. 인용을 통신이 했던 말들을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그런 반응을 보이냐? 이 말 속에는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본인 말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만약 본인 말이었다면 크게 문제되는 것을 말씀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요.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전당대회를 포함해서 5.18 망언에 의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망언 또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초조감을 느껴요. 동시에 굉장한 오만도 느껴집니다. 지지율이 정말 10%대에서 20%대에서 그래서 30%대까지 지금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우리 위치를 찾는구나라는 그런 오만함 속에서 규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정이 뭐냐? 저는 자유한국당이 떨고 있는 부분이 진짜 북미 간에 한국과 북미 이 3국 간에 또 아니면 육자회담의 과거의 당사자들 간에 진짜로 북한 핵과 평화체제에 대한 빅딜이 이뤄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저는 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요? 예. 거기서 대한 초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래서 자. 이것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발언권을 내심이 넘기겠습니다. 그러한 자, 내심이 저는요.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 얘기를 어저께부터 들어간 거예요. 이 발언 가지고 이렇게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과잉 반응하고 심지어 윤리위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소까지 하는 이런 것을 왜 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오늘 박범계 의원님께서 와가지고 뭐 자유한국당이 화들짝 놀라서 초조하고 긴장한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하는지 혹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는 비핵화는 못 시키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북한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이 정부의 속살이 들켜서 화들짝한 건 아닌가? 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데스크로스가 돼가지고 부정평가가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떨고 있는 건 아닌가? 네. 민주당 지지율이 37%로 떨어지고 자유한국당이 30% 올라가니 이게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겠냐는 초조감 속에서 이렇게 과잉 반응하는 거고, 두 번째, 의원들이 이렇게 과잉 반응해 뭘까? 정말 민주당이라는 당이 국회의원들에게 경직돼 있구나. 대통령의 비판을 조금도 수용 못하는, 그래서 과잉 충성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좀 이렇게 우리에 가둬버리는, 그리고 민주당의 노선 자체가 대통령의 한마디면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반증하고 있는. 그래서 네. 저는 이러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픈 말이라도 당시에 듣고, 아주 듣기 어려운 얘기지만 듣고 거기까지도 녹여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이 이 민주당이 집권세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충고하고 네, 싶습니다. 지금 뭐 서로가 어제 오늘 예. 보니까 우리 장재현 의원님이 참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뭐 충성에 비하면 우리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은 참 세 발의 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장재현 의원님이 그렇게 원내대표를 그렇게 칭찬하는지 참 저는 참 놀라울 일인데요. 자, 잠깐만요. 아니,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더 지나가면 안 될 것 토론하면서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비판할 지면서 비판했고 칭찬할 지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 부분에 제 대해서 말좀더 민주당이 과잉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제말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 정도로 과잉 반응하는 제 말 좀 더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네? 그런 발언에 좀더 대해서 들어보시라고. 난 납득이 안 되고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 정도는 잠깐만요.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 얘기한 거를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충성한다? 어떻게 그렇게 이 대화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그래 예. 상대 패널에 대해서 모독을 하십니까? 지금 바로 그 여기서, 점입니다. 예. 민주당이 국가 원수에 대해서 모독하지 마라. 국가 원수의 정책, 통일 정책, 평화 정책, 그 북한 핵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을 이 부분에서는 초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에 반한 완전히 물을 끼얹는 그러한 강성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응을 강하게 하는 것은 그건 충성의 문제가 북한에 아니고 대한 인식을 좀 말 좀 바꾸라는 말에 들어보세요. 좀 북한에 대한 충성- 인식을 바꾸라는 말이 잠깐만요. 그렇게 민주당을 자극하고 북한에 민주당이 대한 그 정도로 인식을 얘기하는 바꾸라고 건 안 했잖아요. 충성으로까지 볼 수가 없는 수석 거죠. 대변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그것을 충성이라고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 의원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도- 듣기 싫지요. 아니, 듣기 싫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제말 정치 좀 현상을 들어보세요. 놓고 박봉계 의원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정치 그래서 현상을 놓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상대 패널에 대한 인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기본 얘기입니다. 자, 장 의원님.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면 안 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자, 그 정도 잠시 발언에 민주당이 두분 마이크 과잉 내려주시기 반응하는 것에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이 하는데 문제를- 잠시만요. 그 말을 하는 장재원을 공격합니까? 네, 자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서 잠시만 끊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도 그렇지만 민주당, 한국당 의원들 지금 국회 안에서도 지금 어제의 발언에 이어서 계속 지금 2라운드를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한국당과 민주당 입장을 지금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자,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좌파 아까 잠깐만요. 질문한 거. 다른 당들의 평가부터 먼저 좀 들어보고 아니, 제가 그다음에 요거만 좀 하고 다른 당 돌아오겠습니다. 평가하죠. 좌파 종북 얘기 좀 할게요. 좌파 얘기 좀 할게요. 왜 아주 이렇게 짧게 좌파 얘기에 대한 나이가 나오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2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파탄이 났습니까? 19년 만에 122만의 실업자 시대, 사상 최악의 실업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잘 살겠다는 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지금 양극화가 최악으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소득 1분위의 소득이 37%가 폭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이 왜 그러냐? 최저임금 30%의 극한 인상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어려운 사람 길거리에 나앉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국가가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다.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망상 자체가 저는 국가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네. 더 나아가 전체주의고 전체주의는 좌파로 통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민생 파탄에 대한 어려움, 국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생각해라라고 좌파로 붙인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보고 박광배, 급격한 우경하라고 얘기하면서 박 의원님. 급격한 작용하라고 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 얘기는 왜 안 듣습니까? 자, 알겠어요. 장 의원님. 발언권 드리고 예. 자,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색깔을 붙일 수도 아, 있습니다. 질문이 좌파를 왜 썼냐 그래서 내 얘기를 좀 답변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에 대한 시각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를 좀 살려보자. 국민들을 좀 따뜻하게 좀 제대로 잘 살게 노력해보자. 야당으로서 그런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비판은 야당은 원래 비판하는 역할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거예요. 금도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도는 뭐냐?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어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북한 정권과 김정은 정권과 김정은과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적어도 조심해야 되는데 한 교섭단체 대표로서 전 국민이 바라보는 데서 수석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기사를 보면은 이것을 과연 인용 문구를 넣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뱉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좌판이 뭐니? 그거는 뭐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색깔론으로 지금 21세기에 맞지 않는 규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걸 더 넘어서 누구의 사람과 관련된 더군다나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뽑은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라 측면에서 지금 북미 간에 조정을 하고 협상을 하고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대통령을 이런 지하에 한쪽의 예. 당사자의 자,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들어와서요. 잘못됐다 이런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이제 저한테 저도 질문권을 이 좀 얘기를 주시기 해야 됩니다. 바라고요. 저희도 뉴스를 진행해야 되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대표 속발 문말부터 주시면 앞서 민주당에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는데요. 한국당에서 지금 민주당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저지해서 그렇습니까?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양쪽 다 지금 윤리위 제소를 한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일단 장제원 의원님. 자, 저는 지금 박범계 의원님 말씀 중에 납득이 안 되는 게 경제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북한 문제에 대한 지적하면 안 된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니 좀 그렇게 들으세요. 해석합니까? 어떻게? 좀 들으세요. 예? 사람과 관련된 규정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격을 규정하는 건 있을 수 있다는 얘기해요? 얘기입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자, 계속 하시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누구의 사람이다, 누구의 대리인이다, 누구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을 교섭단 대표 연설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너무 나갔기 때문에 장 의원님도 경우에 대한 얘기할까요?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 얘기할까요? 아니겠습니까? 얘기할까요? 하세요. 북한 문제에서만큼은 그렇게 성역입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날카롭게 더더욱 강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것이 설령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국민의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핵 위험, 핵 도발을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미국 정상회담이 깨지고 영변 얘기 외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 미국 정상회담 자체가 결렬되는 상황에서도 네. 금강산재계 개성공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북한의 입장만 얘기하느냐? 북한의 입장을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를 좀 들으시라는 얘기를 우리는 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경제 문제보다 오히려 더 북한 문제, 안보 문제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꾸만 선을 넘었다 그러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든 얘기였다면 이게 수석 대변인이라는 얘기가 만든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하지 않았습니까? 외신을 사지 않았습니까? 저 그 표현에 얘기를 동의하세요? 들어보세요. 저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그 얘기를 그걸 동의하고 안 하고 내가 지금 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까? 좋아요. 자, 그 수석 대변인이라는 얘기는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다시는 예. 이 단어를 듣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네. 못할 얘기입니까? 계속 나간 얘기입니까? 반복되는 얘기가 반박이 이어지고 아니라 있어서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봉계 의원께서.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 속보 들어온 나경원 거에 의원이 대해서 잠깐만요. 나경원 의원이 장제원 의원님. 만든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나경원 의원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쳇바퀴 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냐고요? 그 표현에. 대통령이 수석 대변인이라고요? 아니, 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맞기를 수석 못하고 대변인이라는 얘기요? 그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하시잖아요. 동의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블룸버그에서 그 얘기를 한 건 그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외신으로부터 다행이라고 이 생각해요. 얘기를 듣지 말아야 한다는 건 동의합니다. 우리 장재현 의원님이 동의 안 한다는 그 발언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많은 그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뭐 방송 말고도 바깥에서 나눈 대화도 있고요. 충분히 저는 저 발언을 막을 수 있었다고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속보문발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자, 두 분이 앞서 이 관련한 내용, 어제 내용 관련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오전에 나경원 의원 징계안을 윤리위에 제출을 했고요. 지금 전 속보로 보셨습니다만은 한국당에서는 또 거꾸로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는 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그러니까 대표 연설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이런 그 의미인 것 같은데 오후 의원총회 또 한다 그럽니다. 저는요. 예, 그러면 당연히 추가로 또 제소를 당연히 할 홍영표 예정이십니까? 원내대표가 윤리위에 제소를 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국회에서요. 제1야당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을 이렇게 방해하고 저 당의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원내 사령탑이 직접 의장한테 올라가서 항의하고 거의 반말로 무슨 말이야 사과해 이렇게 국민들이 다 듣는 앞에서 상대 카운터파트를 모욕을 하고 이렇게 의사방해를 제가 알기로는 25분에서 27분을 방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 다 윤리에 제소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끌고 가고 이렇게 의사진의 방해를 유도하고 가장 책임 있는 홍영표 대표를 윤리에 제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생각입니다. 일단 뭐, 적어도 예. 제1야당의 원내 대표 연설입니다. 예. 어떤 말하도 문희상 의장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내라고 들어라. 근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윤리에 제소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절차는 없었을까 아니면 별도로 그거를 이루어졌을까요? 가정을 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아니, 앞서 선행이 적어도 있었기 저는 때문에, 나경원 예. 원내대표가 이 정도의 발언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정도 말을 못해서 이 정도 말해서 윤리에 제소당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다른 당에서는 천하의 장재원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 발언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인정을 했어요. 자, 저 자유한국당에서 중요한 당직을 많이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논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명도도 있으신 의원입니다. 자, 저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아요. 표현의 자유라는 거, 언론의 자유라는 것도 다 헌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금도를 넘은 거예요. 홍영표 원내대표, 오죽했으면 저기 뛰쳐나가가지고 저렇게 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장제원 의원님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저 표현을 원내대표가 요거는 좀 바로 썼습니다. 잡을게요. 요거 좀 바로 잡을게요.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미 거는 버스 떠났는데? 블룸버그 아니죠. 그거 제 말씀을 곡해 하지 마시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블룸버그에서 얘기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이다. 이 말은 동의 못한다.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저께 발언한 이 발언에 대해서 다시는 다른 외신이나 네. 여러 보도에서 이런 말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 말은 100%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예. 이렇게 또 말을 바꾸고. 왜 바꿉니까? 아니, 올려보십시오, 이건 영상. 장재원 의원께서 자, 그래요. 수석 대변인이란 말은 동의하지 못하지만 나경원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는 동의 동의 못하지만 못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용을 했기 100% 때문에 이제 그게 뭡니까? 동의한다 이렇게 왜 얘기를 나경원 해주셨습니다.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꾸만 이 예. 문장을 꼬아가지고 호도하고 선동 좀 하지 마십시오. 자, 근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어떤 질문을 드려도 지금 똑같은 얘기로 돌아오고 계시는 이런 네, 상황이거든요. 넘어갑시다. 예.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른 당에서는 그런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이 과한 측면에 있어도 윤리위 제소까지 가는 것은 조금 그것도 넘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자, 이미 제소가 된 상태고요. 앞으로 뭐 원내대표 사퇴 얘기까지도 민주당에서는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끌어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뭐 제가 끌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문제가 이제 서로 상호간의 윤리 제소까지 갔는데 뭐 제가 국회의원 돼서 최초로 맡은 그 당내직이 국회 윤리특위 간사였습니다. 근데 예. 윤리특위는 가기만 가고 저기를 떠나질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저것이 과연 어떤 실효적인 그 제재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형태로든 저는 이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상대하는 우리 장 의원님 정도의 인식 수준, 아까 말은 바꾸셨지만 이 발언이 자체가 박수 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것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아닐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그러한
그러한 인식에 기초한다면 서로 간에 타협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그 사태가 있었지만 국회는 또 돌아갔습니다. 네, 국회 미세먼지 법안. 여러 법안, 여러 상임위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한 7, 8개의 법안들이 다 통과돼가지고 오늘 본회의도 말끔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뭐 국회라는 것이 여야 간에 서로 반대편에 서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 싸우고 벗고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저는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서로 대승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한 번씩 양보를 해가지고 정상화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두 분 나오셨을 그렇게 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 이제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은 뭐 이견이 없고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아니, 있다 했는데 오늘 예, 통과가 아니, 됐고요. 오늘 저 법사위 지금 예. 법사위 열어가지고 네. 미세먼지 관련된 법안 일체를 저희들이 또 현안 질의까지 포함해서 1시간 동안 법사위에서 통과를 하고 본회의에 통과를 하고 온 거고요. 예. 저희들은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마지막 부분에 7가지의 협치의 제안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북한에 대북 특사까지 보내서 네, 한국당의 만약에 자체적인 대북 특사, 예. 북한이 완벽한 핵폐기를 한다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 한국 내에 북한을 가장 의심하는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게 약속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핵 문제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쉽지 않겠느냐는 협치의 제안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박광계 의원님께서 토론을 하면서 제 발언에 대해서 말을 바꿨다. 이렇게 자꾸만 토론을 하는데 자꾸 기술을 쓰세요. 한번 영상을 한번 쭉 보세요. 제가 말을 바꿨는지. 분명히 통신 문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게 발언하고 그거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독해가 안 되십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장이 독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 블룸버그 통신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물론 뭐 당연히 동의할 수 없죠. 저 그런데 기사를 나경원 통해서- 의원 다시는 외신에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바란다라는 얘기는 100% 동의한다는 말을 바꾼 겁니까? 네. 저 기사를 동의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 기사는 당연히 동의할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저 기사가 들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동의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말을 바꾼 거죠? 지금 계속해서 독해가 안 되세요? 기승전 국민들 블룸버그의 기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가고 자,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짧게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참으로 모순되는 예. 표현을 썼어요. 대북 특사를 자유한국당이 파견하겠다. 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저 속내에는 문재인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속내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직선제로 뽑은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북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그 기사를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인용 문구를 쏙 빼버렸습니다. 국민들 귀에는 저것이 인용 문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저것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인식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고서도 자유한국당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확인되지 않고서는 30초 좀 주시죠. 불가능한 시간이 겁니다. 없는데. 그런데 대북 특사를 파견한다. 알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같은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모순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민주당이-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이 왜 저렇게 옹졸한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협치하자 그래놓고 아니. 우리가 지금 사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진영이 북한을 가장 의심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가장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핵폐기를 하면 네. 우리가 분명히 도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그래 자유한국당이 대승적으로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도와줘 고맙다라고 해야지. 그 의도가 불손하다. 두 가지 의도다. 정치적 의도다 얘기하는 거는 네. 정말 우리한테 협치하자는 얘기는 거짓말입니까? 자, 한국당의 독자적인 대북 특사가 가능한지 이거는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이 너무 안 되는 장시간 두 분 이제 의견을 들었는데요. 국회를 국민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협치하자고 해도 우리의 협치의 의도를 정말 장재훈 의도로 의원님, 의심하니까요. 장재훈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지금 밖에서 정말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 이건 정말 보기 싫어하니까요. 모처럼 열린 국회가 좀 정쟁으로 치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오실 때는 저의 질문권도 좀 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